안녕하세요. 이루다 투자 이름의 대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냥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이 궁금할 때마다 늘 과거 역사를 찾아보는데 뭐 주가지수 전체가 막 50% 올랐던 해도 있고 30% 올랐던 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50%, 30%씩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아, 이 주식 투자 너무 쉽다. 막, 나는 혹시 주식 천재인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늘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봐왔던 레파토리다. 클리셰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라는 게 이제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가 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돈을 어떻게 이거를 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제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벤치마킹을 했던 사람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한 그런 펀드 매니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헤지펀드 업계에 있고,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가장 성공한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전략이면 그래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전략을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뭐 예를 들면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뭐 성장이 훨씬 더 정말 잘 나와서 바이러스가 백신이 이제 접종되고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의 정말 실물 경제가 회복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놀라면서 주식이 더 정말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혹은 물가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물가가 정말 너무 오히려 물가가 너무 상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투자법은 보통은 어떤 한 시나리오에 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다기보다 이제 그 올웨더라는 투자법의 핵심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 거다라고 강하게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비슷한 비율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비슷한 비율로 베팅하고 있는 게 올웨더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2020년 3월이 딱 올웨더 같은 투자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많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3월에 이제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장 기준으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단시간에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장을 잠깐 멈추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급락이 미국장에서 3월에 4번이나 일어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번 이상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가. 그 정도로 미국장도 패닉에 빠졌었던 그 시점인데,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이 궁금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앞으로 또 어떤 시나리오를 더 이렇게 내가 해서 베팅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도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충분히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 중간 이상이 아니고,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늘 시장을 앞서고 이기려고 투자를 하는 바람에 실제 투자자들의 성적을 정말 우리가 장기간 그런 레코드를 보면 연평균 10% 이상 내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올해를 예를 들면, 올해는 사실 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더 무너진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단 덜 무너지고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주식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 보통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채권 같은 자산들이, 안전자산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경기나 성장이 좋을 때 잘 나가는 주식, 혹은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채권,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보통 주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 주식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대피를 많이 해요. 안전자산, 왜냐하면 채권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주식과 채권으로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갑자기 물가가 올랐을 때가 문제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 물가가 오른다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뭐 경제의 앞날은 늘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돈이 뿌려졌고,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채권 외에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는 금이겠죠. 금이나 아니면 물가 연동체, 이런 것들까지 섞어서 투자하는 게 이제 올레더 투자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전체 시장 지수보다 잘한 게 몇 개가 있었을까요? 133개 중에? 그러니까 제가 100여 개 이상을 찾아봤는데, 그냥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펀드들 중에서 국내 그냥 주가 지수보다 잘한 게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가면, 이건 운의 게임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초단기로 가면 뭐 우리가 더 잘 나가는 뭐 주식이야 늘 존재를 하는데,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실패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 지수를 투자하는 걸 언제나 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래 비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라는 게,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사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서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이야. 그럼 5만 원에 이제 주문을 넣는데, 나는 5만 원에 살려고 주문을 넣는데 5만 원에 그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 네. 그러면은 나는 가격을 1,000원에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순간에 나는 주문을 체결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1,000원은 내가 시장에 더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죠. 매매할 때마다 뭐 0.5% 혹은 1%씩 발생한다라고 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투자를 해도 1%씩 시장에다가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이기기가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이것도 자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한번 개인 계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근데 11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계좌가 40%. 일단은 한 40가 수익이 안 난 계좌가 40%고,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가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되게 슬픈데. 저는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반대되는 성격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주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테슬라는 뭐 기술주의 대표적인 상징, 친환경의 대표적인 상징일 텐데, 테슬라가 정말 좀 어려워질 때 반대로 빛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리스크를 더 낮출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음 종목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외의 상품을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주식도 그런 좀 테슬라와는 다르게 갈 수 있는 주식들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식음료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음료 같은 회사들은 사실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타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건 코로나 위기가 오면 무조건 먹기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 소비재 관련된 뭐 주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완전 반대의 성격의 주식이라서 되게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힘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최근 3개월로 가면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올레더를 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어느 국가가, 올해 어느 국가가 더 잘 나갈지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도별로 어느 국가가 가장 잘 나가느냐 보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더 좋을 거다, 미국이 더 좋을 거다, 저는 어떤 국가에 그렇게 무게를 주고 싶진 않고요. 다만 안전하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안전을 찾는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면 한 마리 말에 베팅하는 것보다 여러 마리 말에 베팅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만 투자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다 투자하는 게 저는 좀 더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로 보면은 특정 국가가 정말 갑작스러운 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불황에 빠지게 되면 주식이 30년 이상 고점 회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일본 아직 고점 회복 못했고요. 물론 30년 만에 고점이라고 하는데 역대 고점은 아니고 30년 만에 고점이고 1980 어쨌든 뭐 그 당시 시대의 고점은 아직 못 갔고, 중국도 아직 고점 회복 못했고요. 이탈리아 40년 동안 고점 회복 못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 이상 고점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해당 국가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죠. 장기적인 불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원금을 회복할 길이 정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실 코스피도 2000에서 얼마나 길게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특정 국가를 집중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분산 투자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 편이에요. 그 대공황에 대한 책을 쓴 찰스 킨들버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친구들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딱 대공황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뭐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긴 한 것 같아요. 시장적으로.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린이가 투자를 시작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삼성전자의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10분이면 돼요. 내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주식을 살 때 분명히 나한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수많은 시장의 경쟁자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10분 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들어왔지만, 지금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